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선전포고에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만 말씀하세요. 선제 타격. 예, 합법적인 선제 타격이 있죠. 예, 자유권적으로 이거는 방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시로 인해서 병역을 회피한 거 아니냐? 도리도리 하는 것도 부동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 중에도 당에 부동시가 많은데 도리도리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경무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을 바는 아니라고. 경무청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한 2년 전에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다, 창피한 거다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이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얘기 같은데.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 같아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이거야말로 과연 여권의 대권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좀 앉아 있는 게 곤혹스러운데요. 조금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 군이 전쟁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요? 예,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우리 군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예. 군이. 그러니까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히 알려주시죠. 제가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선전포고에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만 말씀하세요. 선제 타격. 이제 조금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이제 선전포고에 준하는 거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 용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란의 소지점이 있는데요.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는 이제 뭐 H하고로 발령해서 하는 뭐 선제 타격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의원님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선제 이겁니까? 타격 우리 군이. 아니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 어떤 상황에서의 선제 타격이냐의 말씀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선제 타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자위권적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아마 그 옵션을 그런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제 타격이 예.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연합 체계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건 맞습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그런데 전시작전 통제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선제 타격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긴장을 높이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선제 타격은, 그렇다면 과연 선제 타격은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무슨 선제 타격이 가능합니까? 조금 상황이 좀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전 통제권이 현재 이제 전환이 필요한 것은 전시인 것이고요. 평시의 장관님, 작전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장관님, 예. 군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죠. 전쟁하기 전에 갖고 있는 작전 통제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전쟁할 때 갖고 있어야 유용한 아니,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동의하지 그건 못하고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그걸 구분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평시 군은 전쟁 때 작전하기 위해서 있는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군의 맞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 통제권은 없어지고 평소에 있다. 그럼 평소에는 양병 아닙니까? 평시와 위기시라고 평시에는 합니다. 양병을 하는 거고 아니, 전시에는 용병을 하는 건데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전시작전권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할 거라면 전시작전권 환수해 와야죠. 선제 타격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는데, 선제 타격은 자의적 선제 타격이 있죠. 예,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인
선제 타격이 있죠. 예, 자위권적으로 이거는 방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임박할 징후에 먼저 때리는 거죠. 이거는 각 국가의 권리죠. 두 번째, 예방적 선제 타격이 있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이라크, 시리아 원자로 파괴했을 때 그걸 예방적 선제 타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제법상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선 국면에서 논의 되고 있는 거는 이 자위적 선제 타격입니다. 그리고 작게 5015는 자위적 선제 타격을 전제로 만든 거예요. 예? 작게 5015 아시죠?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장관 그 다시 가서 내용을 한번 보라고. 작게를 제가 이제 모르는 게 아니고 작게 언급을 아니, 그러니까.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국민 상식이 돼버렸는데 뭘 장관이 지금 하고 안 하고. 작게는 조금 네.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예. 부동시 문제 관련인데요. 병무청장, 네. 부동시 병역 면제가 제도가 폐지됐습니까? 네, 99년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왜 폐지됐습니까? 부동시를, 그것이 병역을 이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시를 이용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제도적 보완책의 일환으로 99년 부동시 명역 면제 제도를 폐지한 것이죠. 그런 일련의 동인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의학적 판단, 의학적 기준들을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려 요소를 고려했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국민들이 부동시로 인해서 병역을 회피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병무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무는 뭐 국민들 개인의 자유라고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굴절률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사례가 아주 많았어요. 병무청장님, 82년도는 수동으로 이렇게 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86년 이후로 자동 검안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편법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해명을 해야 돼요, 명확히. 대통령 후보는. 근데 해명한다는 것이 청문회 때 이미 했다. 또 이준석 당대표는 도리도리 하는 것도 부동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 중에도 당에 부동시가 많은데 도리도리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은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이 의혹을 가지면은 대통령 후보는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병무청은 앞으로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병역을 들여다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민주당에서 부동시가 뭐야 당구도 잘 치고 골프도 잘 치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박형준 부산시장 아실 거예요. 제가 가까워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학생운동 하면서 최루탄 파편이 날라와가지고 왼쪽 눈에 파편이 들어와서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교정 시력이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력은 훨씬 작은데 골프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하고 지장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시의 경우에 사격같이 정밀한 경우 말고 그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공간 감각이 같이 익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구 500은 가짜 뉴스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송영길 대표랑 비슷하게 친대요. 아니 본인이 500 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 가짜 뉴스고. 그래서 너무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민주당이 다 방어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거를 사실이라고 지금 입장을 바꿔서 공격하는 거라서 요즘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한 2년 전에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다, 창피한 거다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사실은 이런 뭐 선제 타격,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사드 재배치, 이걸 보면,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라든가 외교 안보, 국방의 어떤 기본도 모르는 그냥 단순 무식한 사람 같아요. 저는 일본군이 유사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도 일본 헌법에 보면은 지금 일본은 자기 자유권만 행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군은 현재 헌법으로는 한국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일본이 파견할 수 있습니까, 평화헌법에 없습니까? 전수방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방위만 하게 돼 있죠, 현재는. 예. 그래서 헌법을 뭐 일본이 바꾸려고 하고는 있지만 일본 헌법이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럼 일본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 되면 우리 한국 군대가 일본에 가서 전쟁을 해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무튼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관련된 조건이나 이 환경을 보면 이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근데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왜 원인이 뭘까 하면은 그냥 단순 무식입니다. 그냥 힘으로 전쟁으로 북을 제압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의 네오콘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선거긴 하지만 너무 좀 심각한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죠. 네, 저희는 저희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사 이 작전상에 이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를 전제로 한 작전 개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이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얘기 같은데. 예. 우리 군은 그런 개념이 없고 또 이 한미 연합 체계상에도 그런 작전 개념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토에 가입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말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에 군사 전략가로서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이 얘기들은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좀 앉아 있는 게 곤혹스러운데요. 조금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 장관님처럼 대답하시는 게 외교 관례적으로도 맞고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권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 공세를 뛰어넘어서 여권의 대권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국제법 위반한 러시아를 규탄을 해야지 이게 대한민국의 가치고 대한민국 민주 시민으로서 할 이야기인데 여권 대선 후보가 침략당한 나라가 그 대통령이 6개월밖에 안 돼서 러시아에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평화 주장하는 게 어느 세력입니까? 평화를 깬 게 어딥니까? 장관님, 냉정하게 봐서 평화를 깬 게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네, 러시아가 평화를 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피해국의 대통령을 6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 얘기를 하면서 이 침공한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고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전쟁 준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할 때 전쟁 준비가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준비 태세를 어느 만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 2개월 만에 전쟁할 의사결정 구조가 됩니까? 6개월 만에 됩니까? 한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면 국가적으로, 국지전은 모르겠지만 1년, 2년, 3년 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국가 역량을 직결을 해서.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된 신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대통령이 과연 자극을 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바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러시아가 준비해서 침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국가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쳐다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말로 과연 여권의 대권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 저는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외국의 많은 언론들 얼마나 조롱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셨고요.